할머니, 우리 동생 살려주세요. 어린 소년의 떨리는 목소리가 응급실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그 여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갑게, 단호하게. 할머니 맞죠? 할머니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소년이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뿌리쳤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내 할머니가 아니야. 그 여자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소년의 외침이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그 여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그 안에서 그 여자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준혁아. 12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서울중앙대학병원 응급실. 당직 의료진으로 들어선 한 여자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50대 후반, 하얀 가운 위에 고급스러운 스카프를 두른 그 여자는 간호사에게 차트를 건네며 무언가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입구가 벌컥 열리며 젊은 여자 하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젊은 여자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대기실에서 한 소년이 뛰쳐나왔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엄마. 소년이 달려오다가 그만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쿵. 소년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어머, 괜찮니? 하얀 가운을 입은 그 여자였습니다. 본능적으로 소년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의사로서의 습관이었습니다. 다친 데는 없고. 그 여자가 소년의 얼굴을 살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순간 그 여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준혁. 그 여자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소년의 눈, 코, 인매, 심지어 왼쪽 볼의 작은 보조개까지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20년 전 그 아이의 얼굴과 할머니. 소년이 그 여자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여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젊은 여자가 달려왔습니다. 황급히 소년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응, 괜찮아. 근데 엄마, 저 할머니가. 젊은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젊은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고급 코트를 입은 여자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 여자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0초쯤 지났을까요? 엄마, 동생은? 민호는? 소년이 젊은 여자의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아, 미안. 민준아, 엄마 잠깐만. 젊은 여자가 황급히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 고급 코트의 여자와 소년만 남았습니다. 할머니, 맞죠? 소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엄마 서랍에 할머니 사진 숨겨뒀어요. 우리 할머니 맞죠? 그 여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응급실 안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엄마. 소년이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여자도 따라 들어가려다 멈췄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 여자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소년이 다시 나와 그 여자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동생 살려주세요. 소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할머니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는 되게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라고. 그 여자는 소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내 할머니가 아니야. 뭐? 그 여자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소년의 외침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그 여자는 벽에 기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준혁아, 준혁아. 그 여자는 죽은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날 밤 그 여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 소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손주가 없었으니까요. 아니, 있을 수 없었으니까요. 8년 전 그날 이후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최서진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본 그 소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준혁이와 똑같은 눈, 똑같은 보조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회장님, 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나왔습니까? 최서진이 물었습니다. 네. 한지우 씨 32살. 현재 요양병원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윤 비서가 담담하게 보고했습니다. 밤근무 위주로 일하며 아침에는 세 곳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월 소득은 약 120만 원. 월세 25만 원짜리 옥탑방에 거주 중입니다. 계속하십시오. 쌍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박민준, 박민호. 7살입니다. 최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성이 박 씨입니까? 네. 남편 성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은요? 5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사망자 이름은 박준혁. 최서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박준혁? 33살의 사망. 화물차 과로 운전 중 졸음운전 사고였습니다. 아니야. 최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준혁이는 최준혁이야. 박준혁이 아니라고. 윤 비서가 침묵했습니다. 회장님, 윤 비서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저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았다는 겁니까? 한지우 씨가 누군지, 그 아이들이 누군지. 최서진이 윤 비서를 노려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도련님께서 돌아가신 후 제가 8년간 그 가족을 돌봐왔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제 월급에서요. 최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죄송합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윤 비서가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뭡니까? 이게 도련님의 유서입니다. 최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유서? 준혁이 유서가 있었어요? 네. 제가 숨겨왔습니다. 왜 숨겼어요?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최서진이 떨리는 손으로 유서를 펼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회사 돈을 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우는 몰랐어요. 제가 몰래 한 거예요. 장인어른이 암에 걸리셨어요. 수술하지 않으면 석 달밖에 못 산대요. 지우는 매일 울었어요. 하지만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회사 돈을 썼어요. 지우가 매달린 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엄마, 제발 지우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쌍둥이들, 제발 돌봐주세요. 지우 혼자서는 힘들 거예요. 엄마가 도와주세요. 이게 제 마지막 부탁이에요. 준혁 올림. 유서를 읽던 최서진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게 진짜예요? 네. 왜, 왜 이걸 숨겼어요? 윤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안 믿으실 줄 알았습니다. 최서진이 주저앉았습니다. 장인 수술비, 그게 진짜였어? 네. 확인했습니다. 한지우 씨의 아버지는 그 수술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럼, 그럼 준혁이는, 도련님은 가족을 지키려다 돌아가신 겁니다. 최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회장님, 난 그 애를, 내 며느리를 빚쟁이년이라고 불렀어. 그때 이미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아이만 두고 가라고 했어. 최서진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내가 쫓아냈어. 준혁이랑 같이 나가라고. 윤 비서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혁이가 죽은 거야. 과로로 세 군데 아르바이트 하다가 최서진이 유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쌍둥이들을 돌봐달라고 했어. 준혁이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이거였어. 그런데 난 8년 동안 회장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어요. 8년이나 지났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최서진이 윤비서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사람이 지우 씨가 날 용서해 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보셔야죠. 최서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쌍둥이 중 한 명이 심장병이라고 했죠? 네. 민호가 선천성 심장 질환입니다. 수술비는 약 1억 5천만 원입니다. 최서진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이제라도 할게.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 엄마가 지킬게. 그날 밤 최서진은 준혁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너무 늦게 알았어.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내 마지막 부탁이 뭐였는지. 이제라도 엄마가 바로잡을게. 이틀 뒤였습니다. 최서진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민호의 병실을 찾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지우와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우 씨, 최서진이 한 발 다가갔습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여기 오셨어요? 민호 때문에 왔습니다. 지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돌아가세요. 지우 씨, 내가 잘못했어요. 최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요? 지우가 비웃었습니다. 8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왔잖아요. 그건 난 몰랐어. 거짓말. 지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준혁이가 죽었을 때 윤비서님이 연락했어요. 장례식장 주소까지 보냈어요. 그런데 안 오셨잖아요. 최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윤비서가 나한테 말 안 했어. 또 거짓말이네요. 아니야. 정말 몰랐어. 그럼 쌍둥이는요? 지우가 최서진을 노려봤습니다. 쌍둥이 낳았을 때도 윤비서님이 사진 보냈대요. 어머니한테. 그런데 어머니가 찢어버렸다면서요? 최서진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기억이 났습니다. 8년 전 어느 날, 윤비서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이거 뭡니까? 도련님, 아니, 한지우 씨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쌍둥이래요. 봉투 안에는 갓난아기 2명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서진은 그 사진을 찢어버렸습니다. 다시는 그런 거 가져오지 마세요. 하지만 회장님, 내 손주는 없어요. 없다고요.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지우가 최서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죽든 말든 상관없으셨어요. 아니야. 그럼 왜 8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았어요? 난
난 내가 준혁이를 죽였다고 생각했어. 뭐라고요? 최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이가 회사 돈을 횡령했잖아. 내 집안 빚 때문에. 빚이 아니에요.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버지 수술비였어요. 암 수술비. 그래도 횡령은 횡령이야. 준혁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매달렸을 거 아니야. 안 매달렸어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혁이가 알아서 한 거예요. 저는 막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아니에요. 그럼 왜 준혁이가 유서에 내 이름을 썼겠어? 유서요? 지우가 멈칫했습니다. 준혁이 유서 있었어요? 최서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어디 있어요? 보여주세요. 그건 보여주세요. 제 남편 유서예요. 최서진이 가방에서 유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지우가 떨리는 손으로 받아 읽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지우는 몰랐어요. 장인어른 수술비, 쌍둥이들을 돌봐주세요. 유서를 읽던 지우의 얼굴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쌍둥이들을 돌봐달라고 했네요. 그래. 그런데 어머니는 안 돌봤잖아요. 지우가 최서진을 올려다봤습니다. 준혁이 마지막 부탁이었는데 나는 몰랐어. 알았어도 안 하셨을 거잖아요. 아니야. 그럼 왜 저를 쫓아냈어요? 최서진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응접실에 임신한 지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아기 생겼어요. 최서진은 차를 마시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래요. 어머님도 곧 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할머니? 최서진이 찻잔을 내려놨습니다. 내가 왜 빚쟁이 집안 손주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어머님, 이혼해. 위자료는 주겠어. 못 그러겠어요. 그럼 아이만 두고 가. 양육권 넘기면 돈 줄게.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그러겠어요. 그럼 준혁이랑 같이 나가. 재산 한 푼도 못 줘. 그때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전 지우랑 살 겁니다. 너 미쳤어? 아니요. 처음으로 정신 차렸어요. 최서진이 소리쳤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다신 돌아오지 마.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지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쫓아냈어요. 임신한 며느리를, 아들을. 그래서 준혁이는 죽었어요. 과로로 세 군데 아르바이트 하다가 졸음운전 트럭에 치여서 최서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지우가 최서진에게 한 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짝! 최서진의 손이 지우의 뺨을 때렸습니다. 감히 나한테.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지우가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윤비서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최서진은 떨리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방금 내가 뭘 한 거지? 지우가 최서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어머니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우야,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지우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최서진은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내가 또 쫓아냈어. 10년 전처럼. 윤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난 어떻게 해야 해요? 진심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그날 밤 최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우의 뺨을 때린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1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임신한 며느리를 쫓아낼 때도 난 똑같은 실수를 했어. 준혁아, 미안해.
엄마가 또 망쳤어. 며칠이 지났습니다. 최서진은 윤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주십시오. 회장님, 정말 하시겠습니까? 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해요.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 확률 99.99%입니다. 윤비서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최서진은 서류를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내 손주들이구나. 네. 8년 동안 내 손주들이 저렇게 살았어. 회장님, 윤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지우 시집 주소 아시죠? 왜요?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날 밤이었습니다. 최서진은 운전기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신림동 230번지로 가주세요. 차는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세워주세요. 최서진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계단을 올랐습니다. 옥탑방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배고파?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참아, 민준아. 엄마가 라면 끓여줄게. 지우의 지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서진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좁은 방 안에 3명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가 낡은 냄비에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괜찮아? 지우가 민호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응, 괜찮아. 민호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이 없네. 괜찮아, 엄마. 안 가도 돼. 안 돼. 가야 해. 지우가 민호를 꼭 안았습니다. 라면 끓었어. 먹자. 3명이 하나의 냄비를 나눠 먹었습니다. 반찬은 없었습니다. 김치 몇 조각뿐이었습니다. 엄마, 맛있어. 민준이 웃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지우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만 지켜봤습니다. 최서진은 문 앞에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게 내 손주들의 삶이구나. 식사 후였습니다. 민호가 갑자기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콜록. 민호야. 지우가 황급히 민호를 안았습니다. 물 마셔봐. 민호가 물을 마셨지만 기침이 멎지 않았습니다. 형아, 숨이 안 쉬어져. 민준이 동생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지우가 민호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민호의 기침이 멎었습니다. 이제 자자. 내일 병원 가야 하니까. 3명이 좁은 방 한쪽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이불은 얇았고 낡았습니다. 엄마, 추워. 민호가 떨었습니다. 지우가 자기 옷을 벗어 민호에게 덮어줬습니다. 이거 덮어. 엄마는 안 추워. 지우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최서진은 문 앞에서 그 모습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그때 계단 아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최서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비서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손에 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여기 계셨군요. 윤비서 씨, 괜찮으십니까? 최서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 사람들, 저렇게 살고 있었어요. 네. 8년 동안 저렇게 살았습니다. 윤비서가 문 앞에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뭡니까? 그게 생필품이랑 식료품입니다. 매주 이렇게 놓고 갑니다. 최서진이 윤비서를 올려다봤습니다. 윤비서 씨는 8년 동안 이렇게 해왔어요? 네. 왜요? 왜 그렇게 했어요?
윤비서가 옥탑방 문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했으니까요. 그게 무슨 도련님께서 부탁하셨잖습니까? 유서에 최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련님이 못하신 일을 제가 대신한 겁니다. 최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지우가 아이들을 재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자, 우리 아들들. 내일은 좋은 일 있을 거야. 엄마도 잘 자.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서진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옥탑방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윤비서 씨, 네, 회장님. 내일부터 내가 직접 올게요. 회장님? 저 사람들 곁에 있고 싶어요. 멀리서라도. 윤비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최서진은 윤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윤비서 씨는 가족이 있습니까? 네. 고향에 어머니 계십니다. 자주 뵙니까? 한 달에 한 번쯤 내려갑니다. 효자시네요. 윤비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아들이니까요. 최서진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난 어머니 자격이 없네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최서진은 그날 밤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몰라. 준혁아, 엄마가 할게. 내가 못다한 일. 엄마가 이제부터 할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서진은 매일 아침 옥탑방 골목에 차를 세웠습니다. 멀리서 지우와 아이들을 지켜봤습니다. 학교 가는 쌍둥이, 일하러 가는 지우. 하지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최서진은 용기를 냈습니다. 차에서 내려 옥탑방 계단을 올랐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지우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다 멈췄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우 씨, 최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기다렸습니다. 뭐 하러요? 사과하러 왔습니다. 지우가 비웃었습니다. 사과요? 지금 와서? 늦었지만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아서. 필요 없어요. 지우가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제발 들어주십시오. 최서진이 지우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나요. 지우 씨, 나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소용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뭐요? 지우가 최서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주들이라도 보고 싶어요. 손주요? 지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제 와서 손주가 보고 싶다고요? 미안합니다. 8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오시더니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해요? 최서진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 장례식 때도 안 오셨잖아요. 그건 쌍둥이 낳았을 때도요. 사진 보내드렸는데 찢으셨잖아요. 최서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민호가 아팠을 때도요. 수술비가 없어서 죽을 뻔했을 때도요. 어디 계셨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난 몰랐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 몰랐어요. 그럼 뭐요? 몰랐으니까 용서해 달라고요? 지우가 최서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준혁이는요? 준혁이가 죽었을 때는요?
그것도 몰랐다고 하실 거예요? 최서진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 비서님이 연락드렸어요. 장례식장 주소까지요. 그런데 안 오셨잖아요. 그건 윤 비서가 나한테 또 남한테 책임 떠넘기시네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우릴 가족으로 안 봤어요. 아니야. 빚쟁이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저한테 임신했을 때요. 쌍둥이 뱃속에 있을 때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면 세상에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시는 오지 마시고요. 지우 씨, 최서진이 다시 지우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요? 지우가 최서진을 노려봤습니다. 10년 전에 주신 기회로 충분해요. 쫓아내실 때요. 그때 충분히 받았어요. 그때는 내가 잘못 생각했어. 지금도 잘못 생각하고 계세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어머니는 우리가 불쌍해서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최서진이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그것 봐요. 대답도 못 하시잖아요. 지우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멀리 가요. 어머니한테 안 보이는 곳으로요. 지우 씨,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지우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최서진은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로 있었습니다. 한참 뒤 윤비서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회장님, 윤비서 씨, 일어나십시오. 못 일어나요. 다리에 힘이 없어요. 윤비서가 최서진을 부축했습니다. 거절당했습니까? 최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윤비서가 말했습니다. 8년 동안 안 찾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용서받을 순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네. 그리고 진심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어떻게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윤비서가 최서진을 차까지 데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최서진은 옥탑방을 올려다봤습니다. 창문에 불이 켜졌습니다. 지우가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윤비서 씨, 네, 회장님. 저 사람, 정말 떠날까요? 모르겠습니다. 떠나면 어떡해요? 그럼 찾아가셔야죠. 최서진이 윤비서를 봤습니다. 끝까지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최서진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우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준혁아, 엄마는 포기 안 해. 내 마지막 부탁. 엄마가 꼭 지킬게. 며칠 뒤 밤이었습니다. 최서진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윤비서입니다. 윤비서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민호가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중앙병원입니다. 빨리 오십시오. 최서진은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지우가 복도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지우 씨. 최서진이 다가갔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왜 왔어요? 민호 때문에 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우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네. 지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호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당장 수술이 필요합니다. 심장 이식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약 1억 5천만 원입니다.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네.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요? 길어야 한 달입니다. 지우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최서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의사와 지우가 최서진을 봤습니다. 수술비 제가 다 내겠습니다. 누구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전 민호 할머니입니다. 지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이 사람 할머니 아니에요. 지우 씨, 의사 선생님, 이 사람 말 듣지 마세요. 하지만 수술비가 제가 마련할게요.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지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발 제 돈 쓰게 해주십시오. 최서진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싫어요. 지우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왜요? 민호 목숨이 달린 일인데 당신 돈으로는 안 살립니다. 지우 씨,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당신한테 빚지고 사느니. 최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민호 생각은 안 하십니까? 해요. 매일 해요.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당신 돈으로는 안 돼요. 절대로. 그때 민호가 심정지가 왔습니다. 응급실 안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민호야. 지우가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최서진도 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막았습니다. 보호자 외에는 출입 금지입니다. 하지만 나가주세요. 최서진은 복도에 남았습니다. 응급처치가 1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최서진은 복도 의자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마침내 의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안정됐습니다. 지우가 휘청거렸습니다. 윤비서가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20분입니다.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며칠 뒤 민호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최서진은 매일 병원에 왔지만 병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우가 출입을 막았습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제발. 민호 얼굴만이라도. 안 돼요. 최서진은 복도에서 유리창 너머로 민호를 봤습니다. 침대에 누운 작은 몸. 온갖 기계에 연결돼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깨어났습니다. 최서진이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민호가 창문 쪽을 봤습니다. 할머니. 민호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최서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싫어요. 민호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최서진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올린 사람. 싫어요. 민호가 최서진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최서진은 유리창에 이마를 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민호야. 할머니야. 하지만 민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윤비서가 복도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최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절당했어요. 내 손주한테. 당연합니다. 윤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는 엄마 편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를 먼저 얻으셔야죠. 어떻게요? 지우 씨는 날 보기만 해도.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최서진은 그날 밤 병원 로비 의자에서 잤습니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가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최서진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여기서 주무셨어요? 네. 왜요? 집에 가기 싫었어요. 민호 곁에 있고 싶었어요. 지우가 아무 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최서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유리창 너머로 민호를 봤습니다. 지우가 뭐라 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서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이사회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회사 적대적 인수건입니다. 지금 오셔야 합니다. 못 갑니다. 회장님, 손주가 더 중요합니다. 최서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실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민호가 자고 있었습니다. 작고 여린 얼굴. 최서진은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미안해, 민호야. 할머니가 늦었어. 하지만 이제는 안 떠날게. 절대로.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호의 상태가 더 악화됐습니다. 그날 오후 최서진에게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적대적 인수가 진행됩니다. 지금 오시지 않으면 회사를 잃습니다. 최서진은 병실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민호가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25년 1군 회사 BS 처음 본 지 한 달도 안 된 손주. 최서진은 결정했습니다. 회사 파십시오. 대금 중 2억, 지금 당장 주십시오. 손주 수술비입니다. 다음 날 아침 최서진은 수표를 들고 병원으로 왔습니다. 지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받아주십시오. 민호 수술비입니다.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회사 팔았어요. 25년 동안 1군 회사. 어제 팔았어요. 최서진이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요? 민호 때문입니다. 그때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왜 무릎 꿇고 있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너희 아빠 엄마야. 민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왜 이제 왔어요? 미안해. 할머니가 너무 늦었어. 민준이 최서진을 안았습니다. 엄마 받자. 할머니가 회사 팔았대요. 민호 살리려고. 할머니 진심이에요. 지우가 한참을 고민하다 수표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민호 수술 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수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최서진은 준혁 사진을 봤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했어. 내 마지막 부탁. 회사는 없어졌지만 후회 없어. 일주일 뒤 민호 수술날이었습니다. 수술실 앞에 4명이 모였습니다. 최서진, 지우, 민준, 그리고 윤비서. 민호야, 힘내. 엄마, 걱정 마. 나 용감해. 6시간이 지났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달 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우 씨, 오늘 준혁이 보러 가실래요? 네. 5명이 함께 준혁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왔어. 너무 늦게 왔지? 미안하다. 지우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빠, 우리 잘 지내고 있어. 어머님이 다 해주셨어. 민준과 민호도 무덤 앞에 섰습니다. 아빠, 나 민준이야. 우리 할머니 만났어. 진짜 좋으신 분이야. 윤비서도 무덤에 절했습니다. 도련님, 이제 회장님께서 가족들 잘 돌보실 겁니다. 준혁아, 내 마지막 부탁 엄마가 지켰어. 늦었지만 그래도 지켰어. 한 달 뒤였습니다. 최서진은 지우와 쌍둥이를 위해 새 집을 마련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좋아요. 같이 살아요. 그날부터 5명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 나도 칭찬받았어. 그래, 우리 민준이 민호 최고. 윤비서도 자주 놀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쌍둥이가 윤비서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영원히? 그럼, 진짜 가족이지. 영원히. 최서진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1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준혁아, 고마워.
내가 남긴 사랑이 우리를 다시 가족으로 만들어줬어. 거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찾았습니다. 진짜 가족을